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의 예능 미스터리 수사단의 솔직한 후기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단은 국내 기준 2024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작품으로 대탈출, 여고 출입반, 데빌스 플랜 등을 연출한 정종현 PD의 예능입니다. 3개의 회차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총 2개의 에피소드, 6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제작진이 설정해 놓은 어떤 상황에 6명의 멤버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투입되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탈출과 비슷한 느낌이며 사전에 미스터리한 사건을 수사하는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컨셉을 가졌다는 점은 여고 출입반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순간이동이라는 컨셉을 활용해서 최대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동시에 아무리 빨라도 5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설정을 통해 멤버들에게 긴장과 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악마의 사제는 제목으로 이미 종교나 엑소시즘과 관련된 에피소드일 수 있음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멤버들에게는 2004년 6월 6일 출생인 여자 3명이 실종되었다는 것, 폐공장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폐공장의 주인인 고기태가 이전 납치와 관련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적이 있었음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실종된 3인이 고기태에 의해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멤버들은 현장에 도착해서 3인의 실종을 조사하는 기자가 있었고 그 기자가 발각되어 어떤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고기태뿐 아니라 어떤 세력이 이곳에 있으며 종교단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곳이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이후 실종된 기자가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곳이 엄청난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일 가능성을 느끼며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멤버들은 이곳이 악마인 몰렉을 숭배하고 몰렉의 강림을 통해 지상의 파멸을 만들고 몰렉을 따르는 이들만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몰렉교의 본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몰렉에게 선택받은 사신을 중심으로 이들은 영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 기자와 강아지의 영혼을 바꿔 기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신인 고기태의 영혼을 젊은 신도의 몸으로 옮겨 고기태가 계속해서 몰렉을 받들며 몰렉의 강림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납치된 3명의 여성은 악마를 상징하는 육과 관련된 탄생일을 가지고 있어서 제물로 바쳐질 위기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멤버들은 회의를 엿들음으로써 납치된 3인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고 구조에 나서지만 역으로 잡히고 맙니다. 멤버들은 4명, 2명으로 나뉘어 감금되고 4인팀은 감금 장소를 벗어나 주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2명팀은 주술에 필요한 또 다른 정보를 얻어야 하는 팀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팀플레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임무를 완수, 납치된 이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악마의 사자는 멤버들의 감금을 중심으로 2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감금 전까지의 파트는 멤버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 수집을 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감금 이후에는 감금 전까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 해결을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멤버들이 사전에 획득했어야 하는 정보는 몰렉교에서 영혼 교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영혼 교환수를 위한 주문이 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쳤다면 제한 시간에 압박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스토리 진행을 통해 약간의 유추만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2번째 정보는 획득한 아이템을 빠짐없이 체크하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이러한 정보를 무난하게 획득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핵심 단서인 기자 노트를 초반에 숨겨두었고 몰렉교 신자 위치를 통해 동선을 강제함으로써 상황을 완성합니다. 영혼 교환술 실행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창고로 가야 했던 만큼 주문을 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의 이동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어서 나름 성공을 위한 안전장치도 있었습니다. 계획 실행 파트에서는 4인의 경우 환풍구로 이동할 수 있음만 파악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었고 따로 감금된 2인은 묶인 손을 풀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따로 감금된 2인의 경우 손을 풀지 못하면 사실상 미션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합니다. 만약 풀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이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으로 미션을 실패하거나 미션 중 들킬 경우 XIN에는 연관성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만큼 구조팀이나 후속 조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죽음이나 오랜 감금이 이어질 수 있고 기자처럼 영혼이 바뀔 수도 있으며 몰래의 강림으로 인해 모두가 사망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멀티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다음 에피소드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최종 미션은 몰래의 강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물의 주술을 이용해 불을 꺼서 망치는 방법이나 지혜를 빌려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주문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 교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탈출할 때 영혼을 바꾼 지네까지 가지고 탈출했다면 완벽한 마무리였겠으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XIN이 출동한다는 연결이 가능한 만큼 상황은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을 통해 바닷속의 인물라는 것이 시청자에게 보여졌고 시작과 함께 멤버들에게도 새로운 공간이 잠수함이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최첨단 AI를 탑재한 잠수함 미다소에는 6명의 승조원이 있고 그중 5명의 승조원의 생명 신호가 끊겼으며 1명의 신호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전 미션의 경우 납치된 인물의 구조가 미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승조원의 구조가 아니라 생존 여부 조사와 사건 조사 그리고 데이터 확보가 미션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멤버들이 진입한 잠수함은 AI 시스템이 멈춰 있고 파손, 침수의 흔적이 있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멤버에게 자연스럽게 산소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미션이 주어지고 이 미션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실까지 나아가는 동선이 만들어졌고 이 동선에서 정보를 획득하며 잠수함 내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조종실까지 가면서 획득한 정보는 잠수함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심해 생명체를 발견했고 그 생명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며 AI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 조종실에서는 AI를 통해 문의 개폐나 외부와의 통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새로운 공간 2층 탐사에 나서게 됩니다. 2층 탐사를 통해서 심해 생명체가 승조원과 결합되어 괴물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승조원 5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함장이 다른 승조원들 몰래 한 계약 때문이며 계약을 한 업체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승조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멤버들은 잠수함에 있는 괴생명체를 조심하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조종실로 향하게 되는데 갑자기 괴생명체가 멤버들 향해 달려옵니다. 멤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닫는 데 성공하며 1차 안전을 확보하고 이후 수신된 메일을 통해서 괴생명체의 현재 약점을 발견,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미스터리 수사단 두 번째 에피소드 심해 속으로에서는 멤버들에게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을 잘 심어줍니다. 그래서 극 초반부를 제외하면 멤버들의 움직임에 괴 생명체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깔리게 되면서 이전 에피소드보다 멤버들이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방마다 해당 방의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와 미지의 존재로 인한 긴장감이 긍정적으로 엮이면서 긴장감이 증폭되지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특이점은 괴 생명체의 약점이 멤버들이 확보했던 정보와 다르면서 사실상 멤버들에게 조종실 외에 명확한 안전구역이나 괴 생명체를 방어할 수단이 없으면서 괴 생명체가 등장할 수 없었던 구성이긴 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다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으니 오히려 늦은 타이밍에서야 드디어 등장한 괴 생명체로 인해 만들어진 위기로 인해 허무함이나 아쉬움 없이 긴장감이 폭발하며 분위기와 구성이 완성되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때도 제때 문을 못 닫았을 경우 그대로 미션이 실패로 종료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위한 대비 장치가 있었을지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넷플릭스 예능 미스터리 수사단을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비교적 자유도가 낮고 제작진이 설정해둔 순서에만 맞춰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스토리나 멤버들이 풀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실패, 미션을 대하는 방식이 게임이나 방탈출을 대하듯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너무 지나친 확신 혹은 의욕으로 흐름을 몰아가는 멤버도 있어서 몰입감에서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것이 많이 완화되며 이 예능의 나아갈 방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느낌이 듭니다. 미스터리 수사단의 장점 혹은 매력은 기존의 추리, 수사 예능이 가진 장점을 잘 살리며 장르가 가진 매력을 잘 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간의 케미가 잘 보여지고 멤버들이 상황에 몰입해가는 것이 점점 더 보이면서 작품의 재미가 더 커지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이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